작년 화제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중기청 대출이죠. 작년에만 10만 명이 신청하셨던 대출. 올해도 당연히 화제가 되고 있고 열기가 뜨거운데요. 근데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느끼는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정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다 보니까 어렵고 낯선데 저희 회사에 다행히 이 상품을 신청하셔서 실제로 지금 이 상품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질문들을 저희가 모으고 모아서 오늘 이 중기청 대출 뽀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실제로 받으셨던 조문희 기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문희입니다. 저는 작년에 중기청 대출 80% 상품을 이용해서 7,5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해서 현재 6만 원의 이자를 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야, 6만 원이라니 엄청나네요. 저는 청년이 아니어서 부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 이겁니다. 제 연봉이 3,501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이란 기준에 1만 원 어긋나는데 그럼 대출 신청 자격이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아쉽지만 안 됩니다. 제가 국민은행이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3,500만 원에서 1원만 넘어도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제 주변에 3,504만 원의 임금을 받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출 심사를 문의했더니 4만 원이 넘어서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뗐는데 과세하는 부분이 있고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비과세 항목도 연봉에 포함되는 건가요? 비과세 항목은 다행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기자들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보면 연봉에 과세와 비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취재비가 비과세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연봉이 3,499만 원이고 비과세 부분이 500만 원이다 라면 이런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거꾸로 소득이 엄청 내가 낮아서 대출이 다 안 나온다 라고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쓰신 글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세 대출 상품이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 소득과 신용 점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가 받으려는 대출금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낮다. 그러면 한도까지 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가 1억 원인데 내 소득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기업 문화인데 수습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상품 너무 좋은 걸 알아서 신청하고 싶은데 수습 기간에 된다 안 된다 엄청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정리 좀 해주시죠. 아쉽게도 수습 기간일 때는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 상품을 받으려면 어쨌든 계약한 월급에서 최소 1개월 이상 100%의 월급을 다 받은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수습 신분인 경우에는 대부분 100%의 월급이 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령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수습을 보통 6개월 정도 하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원래 받기로 한 월급의 70~80%만 주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고 네네. 내가 수습이 끝나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첫 달 월급을 다 받은 그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내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까랑 조금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연봉이 3,500만 원이 되지 않아서 중기청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연장을 할 때가 됐는데 난 이미 연봉이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다행히 가능합니다. 대출 연장 시점에는 내 소득을 다시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다만 내가 이사 가려는 집이 그 대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집인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인지만 확인을 하고 대출을 할 때 소득 심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3,500을 넘었거나 내가 현재 퇴사를 했다 할지라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살다 보니까 보증금이 조금 더 많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더 높아져서 난 대출을 더 받고 싶다. 그런데 내 연봉이 만약에 3,500 기준을 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소득 심사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당 상품을 연장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내 연봉이 3,500 이하다라고 한다면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결국 연봉이 3,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사실 그 청년분들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취업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혹은 특수고용 노동자거나 혹은 프리랜서라면 중기청 대출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생 같은 일용 근로자거나 아니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 여러분 이거 시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 상환 여부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있는지, 중도 상환을 하면 뭔가 이익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이자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그냥 원리금 상환 안 하고 이자만 내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근데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게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연말 정산이 최대 한도 300만 원까지 선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리금 상환할 여지가 된다 하면 갚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지 말고 갚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소득공제를 많이 해주는 상품은 드물기 때문에 꼰대인 저로서는 갚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년에 300만 원씩은.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미 내가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또 이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내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도 금액까지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우선 전세대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용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청년분들한테.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질문 나왔습니다. 우리 조문희 기자님이 이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취재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중기청 대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00% 다 써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셔서 공인중개사랑 집주인이랑 얘기하다 보면 100%가 아니라 80% 대출만 된다. 은행에 찾아갔더니 이 집은 아니에요 고객님 80%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집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그 청년들이 배신감과 이게 뭔가 이런 혼란을 많이 겪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이 상품을 이용하려고 복덕방을 많이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100%가 나오는 집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가 되려면 일단 그 집에 융자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은 즉슨 내 이 집주인이 해당 집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이 없어야 된다는 말인데 사실 요즘 그런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는 집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이 집에 융자가 없다 할지라도 집주인이 이 상품을 이용하게 해주기 위해서 집주인 본인이 서류를 굉장히 많이 떼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라는 거를 도로명과 집원 두 부를 일단 떼야 되고요. 또 그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확인 서류도 떼줘야 된다고 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집주인한테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거기에다 또 사인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매우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이 귀찮아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가불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은 많고 내가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귀찮음을 인내해 가면서까지 해주지 않아도 80%만 해도 들어오겠다는 청년들은 많으니까 실제로 구하실 수 있는 중기청 대출은 80%가 많은 사실은 대다수인 게 이런 현실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보관계 여러분들 이 문제도 꼭 해결해 주세요. 자, 오늘 중기청 대출 뽀개기 실제로 중기청 대출 이용하고 계신 조문희 기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점이 더 궁금하다. 여전히 이런 점은 아리송하다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 유튜브 방송에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릴 거니까 댓글로 자세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희 기자님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아래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